인보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코오롱생명과학 주가도 덩달아 급등했는데 인보사 사태 향방은 어디로 갈지 코오롱생명과학 투자 전략과 긴급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네, 오늘 코오롱그룹주의 움직임을 바꿀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이 해소가 된 것인지 우리가 투자를 해봐도 괜찮은 건지 그 내막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블로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잖아요. 예. 인보사 케이주인데 이를 둘러싸고 정말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투자자분들 손실을 많이 봤던 종목이거든요. 어떤 의혹 때문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인보사를 투입하려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투입하게 되는데요. 네. 1액, 2액 나눠서 75%에 해당되는 1액은 이제 직접적으로 인간의 어떤 연골세포 투입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성장 인자를 갖다 투입하는 25% 2액이라고 하는 걸 투입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2액에서 원래는 직접적인 어떤 똑같은 어떤 세포를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신장 세포를 투입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논란이 됐고요. 이제 문제는 다른 거 투입해도 효과가 있다라면 괜찮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 신장 세포가 잘못하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네. 치료제가 아니라 오히려 병을 또 새롭게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전혀 다른 어떤 성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이제 투입된 것 같이 얘기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제품에 그러니까 이 어떤 약품에 대한 어떤 성능 문제에도 오히려 병을 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회사 쪽에서는 처음부터 고의성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다. 처음부터 이제 방사능 치료를 해놨기 때문에 좀 과장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허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허위다 보니까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 자체가 좀 논란으로 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세부 사항들이 하나씩 좀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 사항으로 이런 논란까지 불거진 거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임상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들렸어요. 4월에 미국 FDA는 코오롱 티슈진 임상 재개를 결정했는데 그 내용을 그 당시 저희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나요, 대표님? 일단 회사 쪽에서는 조금 유리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 임상 실험을 했을 때 중요한 게 뭐가 됐었냐면 네. 임상 실험이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세포를 바꿔가지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회사 쪽에서는 기존대로 가는 게 아무 문제 없는 거 우리가 수입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된 거야, 문제가 키워진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미국 FDA 임상 3상에 이제 2022년도까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치료제는 기존에 자신들이 개발해 놨던 거, 그러니까 신장 세포 관련된 어떤 치료제가 들어가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성공이 돼서 2022년도까지 성공을 하고 2023년도부터 이제 판매하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그런 스케줄로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의 모든 해프닝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죠. 임상 실험이고 품목 허가 때까지는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임상 실험이 진행 중이고 회사 쪽의 주장에 좀 미국 쪽에서는 조금 손을 들어준 것 같다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사측이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조그만 호재거리를 미국에서 가져다 준 거네요. 사실은 네. 큰 거죠. 왜냐하면 기존 치료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회사 쪽에서는 이게 문제가 없으니까 네. 입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회사 쪽에서는 좀 이걸 통해서 얻는 게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겠네요. 여기에 코오롱그룹 이용렬 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의혹들이 다 해소됐기 때문에 구속이 기각된 거구나. 투자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텐데 대표님 맞아요? 아닌가요? 이건 좀 별도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 사유를 봤을 때 상당성, 필요성이 이제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네. 사실 법적인 용어라서 근데 상당성이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구속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져온 증거만 가지고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구속하지 마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회장에게 부과된 거는 이걸 알고서도 과연 진행을 한 거냐 회장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지
이 전체 치료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 그러니까 인보사 제품에 대한 어떤 성능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해성 여부에 대한 어떤 평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일러 보여서 뭐 심리적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코오롱그룹 입장 측에서는 정말 죽다 살아났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성공을 이뤄내기는 아직까지 거쳐야 될 단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예. 그럼 코오롱 티슈진의 거래 재개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좀 멀리 남아 있는 건지요? 일단 이제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회사 네. 쪽,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쪽에서는 11월까지, 11월 11일인가 그럴 겁니다. 10월 11일까지. 이때까지 이제 개선을 해봐라. 개선을 해서 만약에 개선됐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은 거래를 제기를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제 아마 또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상장 폐지로 가게 될 건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분위기 봐서는 지금 예를 들어 FDA 쪽에서 일단 임상 실험이 다시 재개가 되는 걸 승인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FDA에서도 이제 입증을 했듯이 이게 과연 이제 악성 종양으로 번질 수 있는 게 맞냐, 이게 조금 과장된 내용이 아니냐라는 쪽으로도 좀 회사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걸 감안을 해본다면 또 이제 피해자 보호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해서 본다라면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은 11월에 뭐 일정 채운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 정도. 그러니까 이제 거래 재개를 논하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찬바람 날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잔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도 이랬나 봐요. 코오롱 생명과학 한 종목 한번 봐볼게요. 시가가 5%대 상승이고요. 장중에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강보합이에요. 오히려 하락 전환하게 됐거든요. 예. 이 종목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슈가 팍 뛰었을 때 탈출 기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경영 관련, 네. 경영자 관련된 어떤 이벤트 하나가 진행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는 뭐 재판도 남았고요. 다음에 이제 FDA 과정도 지금 남아 있고, 다음에 이게 과연 정말 이게 약효가 있는 거냐 없느냐라는 논란은 끊임없이 앞으로 제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는 아직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소마다 뭐 이런 어떤 뉴스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라면 지금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이 종목 계속해서 쭉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이 된다라면 뭐 적극적으로 좀 빠져나와서 그 이후에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때까지는 좀 접근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소나 재판, 뭐 FDA 관련 여러 가지 산적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지금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급등 시에 매도하고 비중을 축소해보는 게 좋겠다 의견 주셨고, 그럼 이 그룹주에서만 한해서 말고 이번 이슈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은 또 없을까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제 줄기세포로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삼상도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파미셀이라든가 네이처셀 이런 기업이고, 특히 뭐 최근에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상을 완료를 했다. 그 이제 마지막 약물까지 투여를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제 결과만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이 관련된 이제 판권을 이제 네이처셀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재료가 너무 반복되다 보면 같은 재료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또 반응을 또 비슷하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계속 알던 뉴스가 반복됐을 때는 또 반응도 계속해서 좀 낮아지게 됩니다. 최근에 주가도 보면은 뭐 급등했다가도 다시 눌리고 이렇게 조금 확 올라가면은 바로 눌리는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된 종목을 뭐 기대를 하고서 들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뭐 이번 상황에서 또 봤듯이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연구 성과가 결과로 나오기에는 확률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적용해 볼 때 관련된 종목이 너무 기대를 가지고 좀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성과가 나오기도 어렵고, 성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 사례가 그랬잖아요. 기술 수출 소식이 나오자마자 갑자기 또 주가 급락으로 예. 재료 소멸로 반영하면서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 참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거든요. 7월 달에 제약바이오를 두고 좀 봐야 되는 이슈, 이벤트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좀 코멘트도 해주세요. 예, 사실 네. 시장 전체로 본다라면 그러니까 메인 이슈가 경기 부양이 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코로나19가 될 거냐에 따라서 양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에도 확진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다만 경제 봉쇄 정책 같은 극단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코로나19가 대대적인 어떤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사망자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봉쇄로 가지 않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봉쇄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집중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시가총액 최상위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트레이딩 이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5G라든가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종목 쪽으로 접근해 나가는 그런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관심 여전하지만 이전만큼의 강한 그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로 봤을 때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 외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심을 낮추시고 차라리 5G 그리고 소부장 쪽으로 가보자 의견 주셨어요. 정리까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동훈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